거울 앞에 섰을 때 분명 같은 얼굴인데 왜 어떤 날은 유난히 피곤해 보이고 어떤 날은 젊고 생기 있어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피부 상태나 화장, 체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옷색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색의 선택은 그 사람의 인상과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색 하나 잘못 입었을 뿐인데 얼굴에 그늘이 지고 표정이 굳어 보이며 주름과 다크서클이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색을 입으면 피부가 환해 보이고 주름마저 부드럽게 가려집니다. 얼마 전 상담을 하러 오신 한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 나이보다 5살은 더 들어 보였는데 이유가 의외였습니다. 평소 검정과 회색 옷만 입으셨던 겁니다. 물론 무난하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분의 피부톤이 어두운 편이라 이 두 색이 얼굴 빛을 더 칙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항상 피곤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죠. 여러분, 옷색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 대화할 때 상대가 느끼는 온도, 심지어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면 상대는 마음을 열지만 차갑고 닫힌 인상을 주면 경계심부터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첫인상에서 70%가 결정됩니다. 옷색은 그 첫인상을 만드는 조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젊을 때 입던 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결과 나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함정에 빠집니다. 오늘 저는 나이 들수록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색과 여러분을 10년은 젊어 보이게 하는 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옷장에서 어떤 옷을 꺼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옷은 조용히 내려놔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색 중 첫 번째는 강한 채도의 원색 빨강입니다. 젊을 때는 얼굴의 혈색과 에너지가 이 강렬한 색을 충분히 받쳐주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혈색도 옅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원색 빨강을 입으면 피부와 색의 대비가 너무 강해져 얼굴이 창백하거나 반대로 붉게 달아오른 듯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남성분은 중요한 모임마다 빨간 셔츠를 즐겨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활발한 인상을 주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는 오늘 몸이 안 좋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강한 빨강이 오히려 얼굴의 잔주름과 기미를 더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칙칙한 회색입니다. 회색은 무난하고 어디에나 어울릴 것 같지만 피부가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탁한 기운과 겹치면 피부가 더 칙칙하고 생기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얼굴이 하얀 편이거나 피부가 얇아 혈관이 비치는 분들에게는 차갑고 피곤한 이미지를 주기 쉽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편해서 자주 입는다는 이유로 회색 옷을 즐겨 입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7에서 8살은 더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은 세련됨과 날씬해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눈 밑에 다크서클과 주름을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그 강한 대비가 멋스럽지만 나이가 들면 얼굴이 더 움푹 꺼진 듯 보이고 표정이 굳어 보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색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이 들수록 이 색을 얼굴 가까이에 두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즉, 상의나 목도리, 스카프처럼 얼굴빛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위에서 이 색들을 줄이고 하의나 액세서리로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반대로 입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고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드는 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흐르게 하는 색은 생각보다 화려하거나 튀는 색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피부톤을 한 톤 밝혀주는 색들입니다. 첫째, 부드러운 파스텔 톤입니다. 연한 하늘색, 민트, 코랄 핑크 같은 색은 피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줄이고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데, 이때 파스텔 톤은 경직된 인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여성 고객님은 늘 회색 계열 옷만 입으셨는데, 한 번은 제가 권해드린 연한 라일락 블라우스를 입으셨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피부가 왜 이렇게 환해졌냐는 칭찬을 수없이 들으셨죠. 둘째, 따뜻한 베이지와 크림색입니다. 이 색들은 마치 얼굴에 은은한 조명을 켜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조명이 약한 곳에서는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주름과 잡티를 부드럽게 감춰줍니다. 베이지 계열은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 관계에서 첫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은은한 청록이나 올리브 톤입니다. 이 색들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면서도 피부톤을 맑게 보이게 합니다. 특히 검은 머리와 흰 머리가 섞인 시기에 이런 색을 착용하면 머리색과 조화가 좋아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단정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여러분, 색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옷색 하나로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밝은 색을 입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더 자주 말을 걸고 먼저 미소를 짓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색이 주는 심리적 효과 때문입니다. 이제 왜 색이 사람의 인상뿐 아니라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심리학과 색채학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색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강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색채 심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색을 볼 때 그 색은 즉시 뇌에 자극을 보내 감정과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첫째, 색은 무의식적인 감정을 자극합니다. 밝고 따뜻한 색을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 뇌가 안전하다, 친근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게 되죠. 반대로 어두운 색은 세련되지만 심리적 거리를 두게 만들어 경계심을 높입니다. 둘째, 색은 대화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상담 현장에서 제가 검정 셔츠를 입고 있을 때보다 밝은 하늘색 셔츠를 입었을 때 상대방이 훨씬 빨리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는 색이 주는 인상이 상대의 말투와 표정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가 융은 색은 영혼의 무의식적 언어라고 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 닿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셋째, 색은 자기 인식을 바꿉니다. 밝은 색 옷을 입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어두운 색만 입으면 몸짓이 작아지고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이는 뇌가 색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이 들수록 색을 잘 고르는 건 단순한 멋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밝은 색을 입는 건 나를 세상에 더 따뜻하게 내보이는 선택이며 그 결과 더 좋은 사람과의 인연이 이어집니다. 이제 색을 잘 선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계 유지력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를 오래 잘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옷색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감정적 메시지를 설계하는 것이죠. 첫째, 색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각인시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베이지나 크림색은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리에서 대화를 부드럽게 엽니다. 반대로 경계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차분한 네이비나 짙은 청록을 선택해 지나친 친근감은 줄이고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는 색의 선택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세련되고 현명하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둘째, 색의 일관성이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패션 전문가들은 시그니처 색을 정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입는 색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쉽게 기억하고 그 색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늘 은은한 라일락 톤을 입는다면 그 색 자체가 그분의 부드러운 성격과 연결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겉모습과 속마음이 한결같아야 신뢰가 자란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셋째, 색은 관계에서의 첫인상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옷색은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두운 색을 입었을 때보다 밝고 부드러운 색을 입었을 때 상대방은 더 쉽게 예전의 좋은 인상을 떠올립니다. 이는 관계를 재방문할 때 불필요한 거리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색의 선택은 나이 들수록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색 하나가 대화의 시작을 바꾸고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며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됩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는 나이에 맞는 색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색의 선택을 바라보면 그건 단순한 미적 취향을 넘어 자기 표현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두 가지는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첫째, 자기 표현으로서의 색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뿐 아니라 표정, 태도, 심지어 옷색으로도 자신의 상태와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밝고 따뜻한 색을 고른다는 건 나는 세상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갑고 강한 색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나는 거리를 두고 싶다는 시그널로 읽히기도 합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배려로서의 색입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서는 군자는 편안하게 하되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색을 고르는 행위는 바로 그 태도의 연장입니다. 상대방이 대화할 때 눈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색을 입는 건 작지만 강력한 배려입니다. 셋째,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 선택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얼굴빛, 표정, 에너지가 바뀝니다. 젊었을 때의 강렬한 원색이 이제는 얼굴을 거칠게 만들 수 있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이 오히려 품격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을 거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이에 맞게 색을 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지혜입니다. 결국 나이에 맞는 색을 선택한다는 건 나를 더 잘 드러내고 상대방을 더 잘 배려하며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옷색 활용법을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색을 입느냐가 여러분의 인상, 관계,
심지어 하루의 기분까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색은 세 가지였습니다. 강렬한 원색 빨강, 칙칙한 회색, 그리고 얼굴에 그늘을 만드는 검정. 이 색들은 나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피부를 칙칙하게 하고 표정을 굳게 만들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10년 젊어 보이게 하는 색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 따뜻한 베이지와 크림색, 그리고 은은한 청록과 올리브 톤. 이 색들은 얼굴빛을 환하게 하고 주름과 그림자를 부드럽게 감추며 관계에서 부드러운 첫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건 무언의 언어이며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밝고 조화로운 색을 입는 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배려입니다. 옷색을 바꾸는 건 큰 돈도 많은 시간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까지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자주 입는 색이 있나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옷장 속에서 빛을 잃고 있던 색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환하고 인연이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